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현지 올로케로 폭스바겐 라비다 시승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광저우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광둥 인터내셔널 서킷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들 막 달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는 제가 방금 전에 광저우 공항에서 이틀 동안 밀린 폭스바겐 라비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1.6L 사양이 1.6L 엔진이고, 그리고 렌터카니까 아마 최저 사양이겠죠.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세단입니다. 폭스바겐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 라비다라는 차는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라비다는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만을 위해서 내놓은 첫 번째 컴팩트 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팔리는 차죠. 2008년 베이징 모터쇼에서 데뷔를 했고요. 2010년에는 세단 판매 1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세단 세그먼트에서는 지금 최근에 한 몇 달, 올해 이제 10월까지 집계가 됐는데 막 한 절반은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 들어서도 인기가 아주 높은 차종입니다.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의 최신 얼굴, 그러니까 디자인 룩이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플랫폼은 좀 오래됐죠. 이 라비다의 플랫폼이 어떤 걸 쓰냐 하면은 PQ34 플랫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PQ34면은 이게 언제적 플랫폼이냐면은 골프 4세대, 스코다 1세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플랫폼을 갖고 계속 이제 울고 먹는 거죠. 이러니까 폭스바겐이 여기서 합작을 해서 반반씩 나누잖아요. 막말로 이렇게 반반씩 나누는데,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옛날 플랫폼을 갖고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차는 2008년에 나온 2세대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1세대가 나오고 2012년에 2세대가, 지금 보시는 차가 2세대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2013년에 이제 가지치기 모델도 나왔는데, 2013년에는 그랜드 라비다라고 약간 외건 버전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출시가 됐죠. 이렇게 옛날 플랫폼을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니까 폭스바겐이 상하이 SAIC랑 이제 합작해서 반땅을 해도 그래도 수익이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폭스바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많은 중국에 진출한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형도 계속 팔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라비다라고 있죠. 거기다가 2세대에 오면서 기존에 있던 2.0 엔진을 없애고 엔진 라인업을 1.4와 1.6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터보는 아니지만 다운사이징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옵티모 K415, 사이즈는 19에 65와 15입니다.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자싱에서 생산이 되겠죠. 참고로 중국에서 한국 타이어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지금 보시면 저쪽에도 한국 타이어 간판이 있죠. 예, 이 차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고 아마 상하이 근처에 있는 자싱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상하이 폭스바겐이 생산을 하는데 상하이 서쪽에 있는 안팅에서 생산을 합니다. 안팅이 어디냐면은 상하이 그 포뮬러1 서킷 있잖아요. 거기 있는 곳이 안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는 뭐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죠. 예, 깔끔한 디자인, 냉정한 디자인이고요. 전형적인 또 폭스바겐의 디자인입니다. 실내 소재를 보면은 국내로 수입되는 폭스바겐에 비해서는 실내 소재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고 단순히 딱딱하기만 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도 굉장히 좀 뭐랄까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급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내 마감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아요. 실내 마감은 굉장히 좀 치밀하게 돼 있어서 딱히 뭐 이렇게 흠잡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와 이 도어 트림에 있는 이런 저 색깔은 좀 폭스바겐에선 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국내나 이제 독일에서 폭스바겐 탔을 때 이런 색깔의 트림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실내 소재는 좀 떨어지지만 마무리는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비슷한 급의 뭐 지리 M그란드 27이나 JAC S3 같은 차와 비교해도 이 라비다가 좀 더 괜찮긴 합니다. 마무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는 차는 전체적인 품질 마무리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핸들도 보세요. 보통 국내 수입되는 핸들이랑 뭐 디자인은 같지만
소재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림 같은 부분의 이 소재도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아주 딱딱합니다. 그리고 보통 국내 수입된 차는 여기에 이제 금속 트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내 이 운전대 스포크에는 버튼이 전혀 없습니다.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직물이고요. 그리고 이 직물의 소재가 영 후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옷이랑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답게 등받이 각도 조절은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식으로 하죠. 저 다이얼식이 한 번에 확 젖히고 그럴 때는 좀 불편하긴 한데 이왕 수동일 경우에는 좀 더 등받이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과도 달리 이 허벅지 양쪽이랑 옆구리 양쪽을 또 지지해주는 또 기능성은 또 은근히 괜찮아요. 타보면은 좀 약간 좀 타이트하게 맞고 쿠션도 좀 탄탄한 편이에요. 반면에 이 방석 부분은 좀 저한테는 좀 짧은 감이 있어서 허벅지 뒤쪽이 좀 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리뷰 찍으려고 얼마 전에 샀잖아요. 이 헤드레스트 거치형 이거. 근데 이게 저 헤드레스트 저게 봉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 아콘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 헤드레스트 거치대가 99%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안 맞아요. 이 도어 트림의 이 소재를 보면은 여기 진짜 후지죠. 특히 이런 플라스틱이나 여기 직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후져요. 이거 이렇게 국내 이런 거 파면은 이제 욕 바가지로 먹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유리는 상하향 모두 4개 다 원터치예요. 이거 약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이 이 폭이 또 굉장히 커요. 도어 트림의 폭이 굉장히 또 큽니다. 이 매트는 이게 웃긴 게 여기 보면 이렇게 고정하는 여기 이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매트 자체는 이 구멍이 없어요. 보통 이게 있으면 이 구멍이 딱 뻑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요. 이게 원래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이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건 좀 뭘 하나 담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턱이 있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송풍구나 뭐 여기 이쪽 버튼의 디자인은 뭐 익숙하죠. 폭스바겐,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디자인입니다. 이 차는 뭐 당연히 이제 최저 트림일 거니까 아마 당연히 내비게이션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오디오만 있습니다. 그리고 USB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USB 있죠. 뭔가 여기 억지로 추가로 단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됐는데 아까 USB 이게 아마 읽는 중이겠죠. 아니 근데 이 보기와 달리 음질이 괜찮아요. 저는 저 음질 완전히 깡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질이 또 은근 괜찮아요. 이 급 치고는. 이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차와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버튼 누르는 감쪽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소재는 둘째치고 이런 감쪽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중국 차를 많이 운전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4대 정도 운전해 봤는데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하면 여기서 이런 감촉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완전 진짜 딱딱하고 완전 진짜 플라스틱 질감이 되게 완연한데 비해 이 폭스바겐 라비다의 경우에는 그런 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공조장치는 좀 이렇게 클래식하죠. 요즘에 이렇게 전부 다 다이얼식으로 적용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뭐 저는 이 다이얼 하니까 또 제 차 생각나네요. 1990년식 아반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버튼보다 더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열선도 있고요. 여기 보통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거 고무인데 고무가 아니고 그냥 고무룩이에요. 고무룩.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고무룩. 그리고
변속기의 경우에는 이제 6단 자동입니다. DSG는 아니고요. DSG는 1.4 터보에 적용이 되는데 1.6 자연흡기의 경우에는 5단 수동 또는 6단 자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뒤에는 이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 뭐 2개가 있는 건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폭스바겐 보통 여기다 이렇게 날개 하든가 이거 움직일 수 있게 하잖아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저 그래서 아까 그 네스카페 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날개가 없어 엎질러질 것 같아서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없는 건 조금 그렇죠. 되게 조그마네요. 좁고 길고 약간 깊네요.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폭이 또 별로 안 커요. 예, 안 큰데 근데 여기가 여기도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유난히 저기 플라스틱이 딱딱해 보이네요. 계기판도 전형적인 폭스바겐 디자인이죠. 가운데 액정이 있고요. 여기서 이 와이퍼 레버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디지털 속도계도 있군요. 아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왜 28.5도입니다. 지금. 아우 더워. 이게 습해요. 온도만 있는 게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습해요. 습해. 예, 요런 정보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시계 조절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디자인이죠. 간단한 디자인인데 속도계나 뭐 타코미터 같은 게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2열 무릎 공간 뭐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앉으면은요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 2개가 꽉 끼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사이즈 생각하면은 뭐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이 좀 되게 의외로 되게 넓게 열리고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쫙 파여 있어 갖고 그런지 실제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이 사이즈의 2열 그 문 열었을 때 그 공간감을 보면은 이 라비다가 유독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앉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주먹 2개가 이제 꽉 끼게 들어가죠. 이 시트는 이 뒤에 1열 시트는 이 뒤에 형상이 약간 좀 그러니까 무릎 공간을 생각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더 이렇게 쫙 이렇게 파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웃기게 이 차 이거 앞바퀴 굴림인데 여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 튀어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성인이 3명이 앉기는 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점수를 좀 깎아먹는 것 같아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만큼까지 거의 다 내려가고요. 이 도어 포켓도 괜찮죠. 그리고 이 실내등 스위치가 다이얼식인데 보통 버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하죠. 폭스바겐은 이 썬루프도 그렇고 이 이 실내등도 로타리식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재밌는 게 보통 그러니까 실내에 이 실내 등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은 저 앞에 오버헤드 콘솔 쪽에 하나를 두고 뒤에 따로 두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내에 저 실내등 저거 하나뿐입니다. 트렁크 용량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라비다는. 그러니까 이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상하 높이나 이 안쪽도 깊고 그래서 이 2열 공간과 함께 트렁크는 이 라비다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렇게 인기의 이유 중 하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L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1.6L 자연흡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직분사가 아니죠. MPI고요. 최고 출력이 105마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엔진이죠. 실제로 이 엔진은 그 구형부터 쓰고 있는 엔진인데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작년 말인가 이 차가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6L 지금 보시는 1.6L 이 자연흡기는 1.2L 터보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가솔린 엔진이니까 이 차가 지금 에어컨 일단 트는 상태인데요. 송풍구 소리가 좀 큰 게 흠이지만 에어컨을 끄면은 여기 상당히 조용해요. 공회전 소음은. 근데 여기가 항상 더워서 에어컨 계속 켜고 다니는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진동도 뭐 당연히 없고요. 근데 가속할 때는 진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랑 이게 시트로 진동이 좀 있어요. 가솔린 엔진인데도 진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뭐 40km만 달려도 좀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 이제 운전해보니까 자 끊이질 않네. 이틀 동안 운전해보니까 아니 은근히 차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무슨 방음이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엔진 자체가 엔진 자체가 조용한 것 같아요. 뷰익 엑셀. 그래서 그리고 그 엔진의 그 음색도 뭔가 약간 좀 저음에 웅웅 되는 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방음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계로도 나오는 게 있네요. 예, 그래서 그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중국에서 차를 시승하면서 지리 GC7, 에문그란드 EC7 1.5, 1.8 그리고 JAC S3 그리고 뷰익 엑셀 2대 이렇게 타봤는데 이 차들 다 공통점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해놨어요. 아주 옛날에 그 90년대까지 현대차처럼 그보다 더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윙 하고 금방 나가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추억 밟으면 힘 없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중국에서 팔리는 이 소형차들은 이쪽 소비자들의 성향을 감안을 해서 뭐 이렇게 세팅을 했나 라고 저는 이렇게 대략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폭스바겐 라비다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이 차는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반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70km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밟으면 이 초반에 엑셀 가속 페달 반응이 되게 좀 뭐랄까 무디게 돼 있어요. 좀 무디고 기어가 내려가는 것도 좀 느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정속 주행하다가 추월하고 그러니까 힘을 조금 더 내고 싶어서 이렇게 더 밟으면 이제 보통 기어가 내려가는 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여기서 좀 이제 밟으면 좀 더 밟아야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기어를 내리는 거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D 모드에서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디게 이게 아마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변속기 이제 6단 자동인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팔리는 그런 폭스바겐에서 익숙했던 그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속에서는 좀 간헐적으로 좀 자주 튀는 편이고 물론 이 차는 렌터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주 튀는 편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직결감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세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변속 충격을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하는데 이것도 아마 이 중국 시장 소비자들의 성향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세팅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좀 밟으면은 초반에 반응은 느린데 여기서 좀 더 밟으면은 이제 그때에서 좀 그러니까 힘이 좀 나중에 붙어요. 힘이. 그래서 근데 일단 또 힘 처음에 보면은 이 차 되게 안 나갈 것 같은데 근데 또 일단 힘 붙으면 그냥 꾸준하게 또 올라가기는 해요. 한 180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내에 다닐 때는 사실 좀 약간 좀 답답한 면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만큼 밟으면 이만큼 좀 휙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시내를 다닐 때는. 그리고 정숙성은 지금 제가 80km 달리고 있는데 이때 엔진 회전수가 한 2000rpm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0rpm도 안 돼서 지금 타이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그 타이어 소리도 그렇게 또 큰 편은 아니고요. 엔진 음색도 이게 좀 은근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회전 5000rpm까지 썼는데 높게 써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깔리는 음이라서 이렇게 음색이 듣기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속에서 가속 페달 그러니까 회전수 많이 안 쓰고 살살 달릴 때는 뭔가 이렇게 아주 좀 낮게 깔리거든요. 하고 이렇게 깔리는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수성으로 보면은 꽤 괜찮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소비자들도 이렇게 진동이랑 소음에 민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좋은 점수를 그래서 잘 팔리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변속기는 이제 6단 자동인데 S 모드도 있어요. S 모드로 바꾸면 회전수가 한 500rpm 이렇게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보통 다 그렇잖아요.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건 포인트, 그 타이밍도 좀 늦네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S 모드로 바꾸면 이제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인데, 확실히 좀 한결 좀 민감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D 모드로 달릴 때보다는 좀 더 편해요. 그리고 S 모드에서도 근데 이 기어 단수가 좀 내려가는 게 좀 이것도 역시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S 모드를 만약에 제가 60km로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좀 가속 페달 조금 더 밟으려고 하면은 기어 단수가 좀 늦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폭스바겐의 그 폭스바겐 S 모드는 상당히 공격적인데, 이 차 라비다의 S 모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라비다의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 톡션빔, 그러니까 소형차에 아마 이게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맥퍼슨 스트럿, 톡션빔. 그런데 그 톡션빔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제외를 하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딱 하나 이게 차가 승차감이 떨어진다 또는 톡션빔이다라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그러니까 SMC도 똑같죠. 과속 방지턱 넘을 때는 이거 제대로 톡션빔 느낌이 나요. 근데 뭐 이렇게 놓으면 좋은 곳을 다닐 때나 시내를 다닐 때도 별로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이렇게 댐핑은 좀 약간 좀 단단한 편인데, 이렇게 상하의 이렇게 움직임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또 괜찮은데, 노면이 이제 좀 되게 울퉁불퉁한 곳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는 좀 차가 좀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까지 이제 잠깐 이렇게 운전할 땐 몰랐는데, 운전 시간이 길고 출퇴근하면서 운전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차에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 차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하더군요. 처음에는 주행 질감 되게 매끄럽고 그래서 역시 그러나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좀 불편해요. 불편한 게 아마 이 시트의 탓도 좀 큰 것 같아요. 시트가 이게 되게 짧아요. 이만큼 남아요. 여기가. 이 시트 때문에 승차감에서 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있고요. 그리고 고소환경성, 어저께 이제 운전해 봤는데, 여기 있네, 기억나. 고소환경성 어저께 좀 높은 속도로 달려봤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이제 오래된 플랫폼이라고 해도 PQ34 4세대 골프랑 같은 거 쓰는데, 그렇다고 해도 요즘에 나오는 중국 브랜드 차보다 훨 낫죠. 그리고 제가 골프 4세대를 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높은 속도로 달려도 확실히 안정감은 충분히 있어요. 이게 다른 그 중국 브랜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탔던 한 4대 5대 정도의 중국 브랜드 차와 그 주행 질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 그러니까 M그란드 EC7이나 JAC S3 같은 건 이게 딱 운전해 보면은 이거 진짜 옛날 차다. 완전 옛날 차는 둘째치고 뭔가 진짜 못 타고 다니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심지어 그 차가 더 최근에 나온 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차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차는, 이 라비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아요. 이건 이제 저도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뷰익 엑셀도 이제 합작 스타일 차잖아요. 그 차가 이제 라세티 베이스인데, 그 차도 그 중국 브랜드 차들보다 훨씬 좋거든요. 주행 질감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
한국사와 이 중국 브랜드의 그 기술 격차 또는 그 세팅하는 그 실력이 아직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형 SUV는 모르겠지만 그 세단이나 그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차급에서는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 딱 하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는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운전대의 감각이 되게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 특히 이게 중심 부분에 여기가 이 가운데가 노라서 좀 이렇게 고도로 달릴 때 여기 이 부분은 좀 그래요. 대신에 이제 주정차 할 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주정 저속에서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도 좀 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벼워서, 이것도 아마 저기 중국 시장 겨냥해서 이렇게 세팅한 것 같겠죠 아마. 폭스바겐 라비다 렌터카로 빌려서 이틀 동안 타왔는데요. 이틀 동안 지금까지 이제 반납 14km 남겼는데 245km 운전했거든요.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한 건 아닌데 타보니까 이 차 잘 팔릴만 하겠더라고요. 일단 조용해요. 조용한 거는 뭐 어디 가서나 다 통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조용하고, 지금 이거 최저 트림일 거예요 아마 이 차가. 근데 편의장비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른 차, 그 중국 브랜드 차들에 비해서 월등히 마무리가 되게 좋아서 이런저런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라비다가 올해 들어서 세단 판매에서 세단 세그먼트에서 1위를 되게 자주 하고 있어요. 이 차도 지금 거의 한 달에 막 4만 대 이상씩 팔리고 있는데 이게 잘 팔릴만 한 것 같아요. 중국의 세단 세그먼트는 SUV와 달라서 그 상위 랭킹이 좀 되게 자주 바뀌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라비다는 이제 올해 들어서 1위를 좀 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싸게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싸게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래 갖고는 절대 안 되죠. 이래 갖고는. 근데 조용한 거나 뭐 주행의 뭐 탄탄함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 제가 그동안 타봤던 그런 차들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그동안 이제 폭스바겐 라비다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차는 그러니까 중국 판매용 차는 중국에서 그렇게 탈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 폴로나 뭐 보라 이런 거는, 제타 이런 거는 물론 중국산이나 외국산이 다 다르지만, 이 라비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계속은 아니고 1위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팔린 차는 좀 타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어떻길래 이렇게 잘 팔리나.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 타면서 2박 3일 동안 타면서 이렇게 궁금증이 이제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예, 이로써 폭스바겐 라비다 1.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운전 안 해야지. 특히 이제 중국, 제가 여행기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야간 운전하려면 눈부셔서 죽겠어요 진짜.